이번에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CBDC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2024년에는 네. 이제 토큰 증권이 제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융위는 계속해서 작년에 2024년 말 안에 토큰 증권을 전면 제도화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올해네요, 올해. 네, 올해 네, 제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올해 총선도 좀 있고 바쁘죠. 또. 네,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되고 아하. 전자증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5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월까지는 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5월이 안 되면 이제 6월 넘어가는데 6월부터 국회가 재구성되잖아요. 그냥 바뀌잖아. 그럼 그 전까지 통과 안 된 법은 다 폐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또 법안 발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6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듯하지 않나. 아하. 네, 총선이 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게 뭐 사실 국회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제도가 되길 바라죠. 사업자들은 빨리 돼야 이제 이게 진짜 좀 그쵸. 사업 준비를 하니까. 뭐라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웹3 생태계 경쟁 시작이라는 건 어떤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작년에 네. 토큰증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다양하게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연합체를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게 단순히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일단 토큰화된 그런 생태계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라고 봤고 그거에 기초해서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은 단순히 저희가 뭐 SK텔레콤이 저희 뒷건물이어서 같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뒷건물이긴 하죠. 빌딩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그 뒤에 하나금융그룹이 있어서 뭐 줄줄이 그냥 맞네. 뭉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토큰화된 웹3 생태계가 이렇게 펼쳐질 거고 그러면 이제 큰 축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큰 축이 첫 번째가 이제 이건 순서인데 일단 토큰 증권을 제도화를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토크나이즈드 파이낸스 시장이 하나 있고요. 기둥이 하나 있고. 금융이죠, 금융. 네, 토큰화된 금융. 그다음 두 번째가 토큰화된 돈, 그러니까 토크나이즈드 머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토큰화된 페이먼트. 결제, 소비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제는 파이낸스 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페이먼트 쪽은 좀 더 리테일화된 소비. 그러니까 뭐 간편 결제의 다음 뭐 버전 이런 것들로 좀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거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먼 미래. 아니요. 어쨌든 금방. 금방? 그러니까 먼 미래가 몇 년을 의미하시는지 잘 5년, 모르겠는데 5년? 5년 정도? 예. 5년이면 좀 얼개가 나올 것 같아요. 얼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토큰화된 금융이 금융 헤게모니를 다 지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인프라에서 블록체인 인프라가 다 바뀔 거거든요. 넘어갈 거니까. 근데 이거를 토큰화된 금융 상품을 살려면 토큰화된 머니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시간 결제가 돼요. 그러겠지. 실시간 결제. 왜냐면 블록체인 위해서 정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실제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피아트 커런시, 그냥 일반 돈을 쓰잖아요. 토큰화된 돈이 아니라. 네. 그래서 토큰화된 돈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 형태로 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붙일 거예요. 그 붙이겠다는 얘기를 한국은행 자체가 여러 번 했고 BIS도 하고 그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한국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CBDC랑 STO랑 이런 게 붙여진다는 거네요. 붙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얘기하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토큰화된 금융을 살려면 토큰화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 되면 당연히 그러면 이 토큰화된 돈으로 금융 상품만 사겠냐? 일반 재화나 서비스도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토큰화이즈된 페이먼트 시장까지 간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이 토큰화된 웹3의 큰 기둥. 그래서 이제 요 블럭들이 이제 요 블럭을 형성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모이는 거죠. 그럼 같은 블록체인을 쓰면 이제 여기는 같은 생태계. 그럼 이 안에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특정 화폐, 뭐 CBDC나 아니면 그 CBDC를 싸고 랩핑한 다양한
또 다른 화폐 이런 것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생태계에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변하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구축을 하려고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고 만들었고 이제 업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비금융권 초대형 사업자들을 초빙하는 이유는 저런 변화는 단순히 금융권에서만 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토크나이즈드 페이먼트로 가게 되면 이제 웹3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건데 네. 당연히 이제 그 차세대 결제 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고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초빙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회사, 제일 웹3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었고 네. 바로 우리 뒤에 마침 있던 네. 그런 SK텔레콤이었고 또 그 은행 지주 중에서 굉장히 관심 있던 회사가 또 하나금융그룹이었고 그래서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SK텔레콤 3자가 모여서 만든 게 이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죠. 저 웹3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토크나이즈 된다, 이게 쪼갠다 이런 얘기는 이제 토크나이즈 된다는 거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고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 근데 이게 뭐가 올라가냐면 금융이 올라가고 네. 돈이 올라가고 페이먼트도 올라간다. 네. 이런 개념이네요. 이 개념이 이거 나중에 이게 한 5년 후에는 이게 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중간에 얘기해 주셨던 한국은행에서 네. CBDC 얘기한다는 거. 그 요새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CBDC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이창용 총재님이 CBDC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저희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토큰하던 웹3 생태계의 한 축이 토큰하던 머니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중앙은행이 이제 CBDC 연구를 했었고 근데 한국은행도 굉장히 발빠르게 한 3, 4년 전부터 그 CBDC 연구 부서를 만들고 그 인력을 계속 늘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느꼈죠. 한국은행은 CBDC의 진심이구나. 네, 그렇게 느꼈고 최근에 CBDC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해야 되겠다. CBDC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예. 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죠. 디지털 커런시. 코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어감이 좀 디지털 이상한데, 커런시. 예, 디지털 커런시. 예. 야, 근데 왠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코인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보면 CBDC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창용 총재님께서 BIS 가셔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러셨던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이 네. 반대로 BIS 사무총장이 한국에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BIS 가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되게 사무총장님께서 11월 말에 이제 사무총장 그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네네. 이창용 총재님이랑 CBDC와 미래통과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서 다양하게 한국은행의 BIS랑 이제 기존에 CBDC 연구했던 것도 발표도 하고 또 한국은행의 향후 계획도 CBDC 계획도 발표하고 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라고 이제 CBDC를 활용성을 테스트할 계획이 있고 그럼 그 테스트를 왜 하냐 목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직접 밝힌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민간의 가상자산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혁신 에너지를 건설적이며 책임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게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가 이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대금의 동시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세 번째가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과 BIS가 이게 CBDC 관련된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한국은행이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제시해보겠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산 부분의 토큰화를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토큰증권과 CBDC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통합원장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이 통합원장이 뭐냐면 써있듯이 CBDC랑 예금 토큰 및 토큰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서 발행하고 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 흔히 말하는 그냥 블록체인 인프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창용 총재님이 BIS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총재 회의 산하의 이제 최고급 핵심 협의체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원회 네. 의장님이 되셨네요. 의장이 된 네.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이 협의체에는 뭐 28개의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고 28개? 이 협의체에만. 근데 보통 이 협의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G7 국가에서 맡았는데 선진국에서만. 네, 이례적으로 또 이창용 총재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BIS의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카르스탄스 이 총재가 와가지고 네. 지금 대담이니까 본인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네.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약간씩만 수정을 해서 덧대는 방식으로 기존의 금융이 발전해왔다. 그렇죠. 이 자체가 문제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계속 지금 막 누더기처럼 막 뭔가 계속 뭐 덧대고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급진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퀀텀 점프하는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CBDC라네요. 토큰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이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고, 네.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커나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제 토큰화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크로스보더로 실시간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정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토큰 증권, 토큰화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저희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외 비즈니스 계속 해왔어요. 해외 비즈니스 하는 형태가 뭐였냐면 그냥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해외에다가 저희가 진출해서 거기에서 그 지사를 설립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진은 다 한국에 있는데 이제 본진의 경쟁력이 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막 만들어서 잘 되면 성공, 아니면 그냥 실패 이렇게 된 거고 본진에 있는 큰 경쟁력은 그냥 여기 본진은 그냥 함대는 여기 이렇게 있고. 네. 근데 토큰화돼 토큰으로 이제 블록체인으로 국가 간에 연결이 되면 이제 솔직히 직접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경쟁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금융 상품화해서 그냥 바로 블록체인에 올리면 그 저기 다른 뭐 싱가포르에서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토큰 증권, 토큰화된 그런 증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국가 간 연결. 그래서 보시면 크로스보더. 네. 크로스보더라는 게 결국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전화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쵸. 자유롭고 편리하게. 네. 그래서 수많은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들과 뭐 심지어 BIS까지 해서 계속해서 토큰 증권, 토큰화된 증권, 토큰 증권을 연구하는 이유가 글로벌 금융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BIS가.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만달라, 프로젝트 엠브리지, 뭐 아이스 브레이커, 싱가포르의 마스도 본인들 주도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로젝트 가디언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참여 기관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POC,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컨셉 내용을 보시면 겹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면 뭔가요? 토큰화 자산의 효율적인 국경 이전, 국경 간 결제 플랫폼 개발, 크로스보더 결제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자산 토큰화 및 탈중앙화 금융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을 토큰화하고 나아가서 중앙은행 화폐 토큰화해서 이제 국경 없는 이제 그런 금융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또 여기에 각 중앙은행이나 그냥 규제 당국들이 또 3, 4, 5가 짝을 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인터넷 인프라로 국가 간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쵸. 국가 간의 규제가 다 다르고 주고받아야 될 데이터도 다 다르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못 믿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런 크레딧 밸류 애들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비용 들고 시간 더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이런 자본 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런 네트워크니까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면은 프로토콜만 맞추면 이제 간편하게
자본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은행에 있을 때 뭐 내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신용장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다가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올지 안 올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아? 네. 그 중간에서 이제 은행이 그 위조도 보증서 할수 주고 있잖아요. 위조할 수 있고 네. 변조하니까 다 서류 일일이 검토해보고 맞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아니고 막 이러면 또 은행에서 책임져야 되고 막 그게 수없이 많은 그렇죠. 중간에서 관리해주고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블록체인이 있으면 블록체인 올라간 거는 네. 신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건 유럽 회사건 뭐 다 상관없이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있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겠죠. 예. 지금 보면 토큰 아까 얘기했듯이 토큰 증권이 있고 이거를 이제 CBDC를 붙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CBDC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뭐가 됐든 뭐가 토큰 증권 이동해. 그다음에 네. CBDC가 이동해.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CBDC를 활용하게 되면 증권과 그 대금이 동시에 오고 갈 수 있는 DVP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국내에서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해외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블록체인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네. 국가 간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토큰 증권들을 올리게 되면 진짜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네. 금융상품 거래가 되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되게 시미스하게 변하는 거고. 네. 금융상품이든 뭐든 이게 네. 뭐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에서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 이총림 총재님께서 CBDC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도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CBDC가 아직 좀 생소하고 그런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CBDC는 지금 착착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CBDC 관련돼서 이제 기술 사업자 공고를 냈고 한국은행에서. 네. 그래서 그 선정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개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좀 좋은 점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인터넷에서 되게 잘 발달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CBDC가 본인 국가의 그 화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경화, 그러니까 하드 커런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드 커런시가 종이돈? 원래 하드 커런시가 원래는 그 주화 같은 걸 의미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근본이자 때는 바로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화폐.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많이 통용되는 화폐. 그래서 보통 달러, 유로, 뭐 파운드, 엔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인볼브 돼 있는 국가들은 하기 좀 부담이죠. 왜냐면 너무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본인들의 통화에. 그치. 국가 전 세계 무역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치. 금융이랑. 갖다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굳이 또 막 뭔가 이걸 바꿀 니즈도 아직은 많이 없고. 네. 그래서 그 하드 커런시 쓰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금융이 발달돼 있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높은 국가 딱 한국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제 추측인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BIS랑 좀 긴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CBDC가 올해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올해는 드네요.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CBDC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전면적으로 되겠네요. 상용화되는 거는 뭐 몇 년 더 걸리겠지만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그런지 진짜 압축적으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미래의 금융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자와도 관련이 있지만 금융 업계에 계신 분들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이거 대응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이제 또 생각하시고 있는 큰 변화가 있다면 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임박해 있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굉장히 큰 되면. 임팩트를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ETF 투자 니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요. 기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냥 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니냐. ETF를 왜 사냐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걸 또 금융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네. ETF에 대한 니즈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저도 코인을 갖고 있지만 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코인 담고 싶어. 그럼 내가 ETF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코인을 섞어서 ETF를 나오게 되면 그거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뭐 기관들은 당연히 뭐
에셋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많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비증권형 가상자산 기관 시장이 개화가 되면 국내도 이거에 대한 논의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그냥 보수가 해외로 나가는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미래금융에서는 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 먹거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미래에셋 증권의 이용재 선임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